자, 확인되셨으면은 방금 전에 보던 지문 약 관련된 지문 이어서 좀 볼게요. 교재 102 쪽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안 풀리는데 틀리는데 이제 시작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적응이 돼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80분에 과제 해오라고 이제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또 약간 당황합니다. 80분 안 풀려. 처음 하는 거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낯설고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하라고 그래서 제 말은 맞죠? 그렇지? 이거를 내년에 3월 되면 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앞을 쌓여버리면 이미 늦어 사실은.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좀 미리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편한 거야, 여러분이. 알겠죠? 오케이? 가볼게. 자, 우리 A 받고 A 다음 하는데, 자, 선생님 아까 뭐를 좀 강조했냐면은 글의 좀 구조를 좀 눈여겨보자고 했죠, 그쵸? 그럼 봐, 여러분들. 자, 대체류학은요, 병원체, 자, 병원체에 작용한다 밑줄 놓을게요. 그 다음에 1 써놓을까? 1번. 뭐 동그라미 해주고 뭐 1번. 그 다음에 생체에 직접 작용한다 밑줄 긋고 이게 있죠, 동그라미. 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고 돼 있어요. 자, 방법이 몇 개입니까? 두 개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언급하잖아. 그치? 그럼 잘 쓴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 다 언급을 한다고 했죠. 맞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 그래주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럼 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치료 활용되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은 전자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체크할게요. 요건 1번이라고 2번이라고요? 1번인 거야. 맞죠? 그치? 오케이. 가령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설파제는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체크합니다.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아미노벤조산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엽산이 된다. 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설파제를 복용하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설파닐 아마이드가 되고 PAB가 결합할 수용체와 면적 결합한다. 이로 인해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거의 11번 문장에만 좀 밑줄할게요.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설파닐 아마이드가 되어 PABA가 결합할 수용체와 먼저 결합한다만 체크해 놓을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잠깐만 우리 지금 1번 있고요. 그다음 뭐 있습니까? 2번 있어요. 맞죠? 그치? 근데 지금 설파제 몇 번이라고 지금 1번이야.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인간과 박테리아 차이점인데 자, 둘 다 뭐가 필요하다? 엽산. 그쵸? 그런데 이 인간은 엽산을 어떻게 한다고? 엽산을 섭취를 해요. 맞죠? 그치? 그런데 얘는 엽산 어떻게 한다고? 엽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생성을 해야 돼. 맞죠? 그래서 이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 뭐를 설파제 이용해서 이거를 못 만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쵸? 맞죠? 그치? 이 얘기야.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항바이러스제. 자, 여러분 항바이러스제도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 1번이야.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뭘 안 나온 거야. 2번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아직까지 1번이야. 오케이. 자, 항바이러스제는 스스로는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도 한다. 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이러한 방식의 약에 해당한다.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거 밑줄 하나 있죠?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부터 밑줄.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치? 오케이. 자, 또한 뉴클레오사이드 유두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는 쉽게 결합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세포와는 잘 결합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맞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 돼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몇 번? 1번. 자, 다음 한 편이 한 편. 한 편도 딱 어때요? 우리 한 편 언제 씁니까? 한 편. 이렇게 소설에도 한 편 많이 쓰는데. 한 편. 이때 누가 뭐 하고 있었는데. 맞죠? 그치? 어때? 내용이 전환될 때. 그치? 봐. 자, 신경작용제는요. 신경전달물질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다. 거기 여러분들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이 좀 있죠. 이렇게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 자, 그러니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맞죠? 병원체를 아까 말했듯이 얘는 뭐랑 뭐가 병원체입니까? 박테리아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 그쵸? 얘가 병원체지, 그치? 근데 지금 자, 뭐 얘기하고 있어 지금? 신경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경 전달. 자, 지금 뭐 얘기한다? 신경 전달 물질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뭐랑 관련된 거다? 생체랑 관련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 나올 때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치? 항상 내용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과학이나 기술은 정보량이 좀 많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끊어서 봐요. 끊어봐도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2번 내용이 좀 내용이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기억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은 1번에서 2번 넘어가니까 2번 내용 좀 기억했다가 문제 풀고 다시 2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냥. 알겠죠? 그치? 그래서 정석은 다 읽고 다 푸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정석대로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전달해도 막상 안 와닿을 건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조금씩 이런 스킬들이 또 좀 쌓여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하면 당연히 그렇지. 누가 아니 문제 딱 주고 처음 풀라고 하는데 누가 무슨 요령이 있어. 맞잖아, 그치? 근데 자꾸만 풀다 보면은 보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내가 과학이랑 뭐 철학점을 쓰는 철학부터 푸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되는 거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처음에는 1번부터 풀었는데 나중에는 야 뒤에 10부터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치? 그 요령이 좀 생긴다고. 알겠죠, 그치? 그래서 지금 좀 차곡차곡 좀 쌓아보세요. 쌓아가면은 나중에 분명 여러분들이 탁 튀어.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사실 국어를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참 얄미운 과목이야.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수학을 듣게 수학은 그냥 이렇게 올라요. 수학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수업 듣고 문제 풀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선을 쭉 올라 그냥. 근데 국어는 어떤 식이냐면은 약간 잠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올라요. 쭉 가 한번 오르고 쭉 가다 한번 올라요. 오케이? 그래서 수학과의 차이점은 수학은 계속 차고차고 올라가는 대신에 차고차고 내려와 또. 그쵸? 그러니까 계속 차고차고 올렸듯이 차고차고 해야 돼, 수학도. 근데 국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양을 채우잖아. 맞죠? 그치? 그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이렇게 유지야, 국어는. 조금만 하면 돼, 국어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말했잖아. 지금 어휘 있죠, 어휘? 그쵸? 어휘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똑같이 나와 또. 어차피. 이 범위 아니야, 어차피. 그쵸? 그럼 내가 이미 다 냈어, 그쵸? 그럼 내는 어휘력을 일단 되는 거야. 맞죠? 거기서 독해력이랑 뭐 문법이랑 문학공 뭐 좀 한단 말이야. 맞죠? 그치?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쌓이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다 똑같아 원리가. 원래 다 똑같아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채워 놓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좋아요. 그다음 이어서 볼게. 자, 2번이지. 한편 다시 볼게요.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다.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은 연접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 화학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접한 뉴런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연접한에 또 하나 줄까? 연접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혹시 생명 중학교 때 뭐죠? 과학인가? 과학이요? 과학 시험 혹시 안 배우나? 신경전달 물질? 안 배워? 안 배워. 자, 옆에 잠깐 4번 그림 볼까? 옆에 4번 그림. 자, 지금 여러분들 거기 뉴런이 지금 그림이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후연접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어? 연접 틈이라고 써놨고 이게 사실 생명 시간에 배우면은 뭐라고 배웠냐면은 아마 들어봤을 거야. 시냅스라고 배워. 시냅스.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얘가 연결이 돼 있어. 그쵸? 그럼 지금 위에서 뭐가 온다고 했어? 무슨 신호? 전기 신호가 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럼 가면 돼. 맞죠? 쭉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사이에 뭐가 있다고?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요쪽 끝에 가면은 여기 뭐 소포차라는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신경 전달 뭐가 있냐면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와서 얘가 여기에 있는 수용차랑 결합해서 여기서 온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아, 그쵸?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잠깐만. 19번 볼게.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의 그림에도 뭐 어때요? 지금 검은색 뭐 신경 전달 물질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지. 맞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연접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화학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접한 뉴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서 그런 거야. 틈이 없으면 사실 그냥 전달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자,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뉴런 간 연접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없으면은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항우울제, 항 저항하는 거죠. 우울제,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우울한 거에 저항하는 우울제입니다. 그쵸? 저항하는 건 약품인 거야. 항우울제는 연접틈에서 이들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TCA 항우울제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뭐라고 재흡수한다고 했다 그치? 근데 지금 말했듯이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지만 지금 우울증이 안 생긴다고 맞죠 그치? 근데 지금 일로 재흡수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울해질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재흡수가 못하도록 여기에 재흡수되는 수용체에다 뭐야 이미 결합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어서 자 SNRI 항우울제는 신경 전달의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자 요거는 TCA랑 똑같죠 맞죠 그치 재흡수 억제하거나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접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대요. 알겠죠? 얘는 두 개네. 맞죠? 그치? 전연접으로 흡수되는 거 맞거나 혹은 후연접의 수용체랑 결합해서 마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것처럼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대부분의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들 약의 1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를지라도 2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 있어 공통되는 2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약들이 서로 도와 약효를 높이는 효과를 상승 효과라고 한다. 한편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자 몇 개만 체크해 놓을게요. 거기 23번 문장에 두 번째 줄이죠.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체크. 네, 마지막에 공통되는 2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진다 체크. 그 다음 줄에 상승 효과 체크.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약을 장기간 남용한다 체크.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진다 체크. 마지막 줄에 내성 체크할게요. 맞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또 그런 경우도 많아. 어떤 경우 많냐면은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먹어요. 약을. 뭐 수면제 같은 거 그렇지. 근데 안 좋아요. 안 좋아. 왜냐면은 결국에는 약에 의존하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지.
그동안 약을 먹고 푹 잤어.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잘했어. 근데 갑자기 시험 전날 똑같이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나서 그날 시험 볼 때 막 울렁울렁거리거나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나? 핫식스? 맞죠? 걔도 똑같아. 내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은 그 3월 이제 학기 초에는 책상에 하나씩 놓여 있어. 근데 이제 2학기 되면 책상에 두 개씩 놓여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박하면 또 시험 기간에는 임박하면 막 세 개씩 놓여 있는데 맞짱가 내성이 생긴 거야. 맞죠, 그렇지? 하나 먹으면 효과 없단 말이야. 그렇지? 뭐 커피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그냥 빨리빨리 공부하고 일찍 자요 그냥.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민기적 민적 때도 내가 할 거 못 하다가 보니까 늦게 자게 되고 그다음부터 늦게 일어나니까 악순환 연속이잖아.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커피 마셔야 되고 뭐 하식스 먹고 그러는데 안 좋아, 안 좋아. 맞죠, 그렇지? 다행히 선생님은 선생님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아마 있었으면 나도 먹었을 것 같긴 해. 맞죠, 그렇지? 다행히 없었는데 몸에 별로 안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데 힘들어. 아침에 8시 40분부터 저녁에 4시 반까지 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맞죠?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하시스 같은 거를. 맞죠? 그치? 그래서 보니까 먹고 이번에 목을 잘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 드디어 방법 알았다. 하시스 먹으면 된다 하는데 그게 말했듯이 갑자기 뭐 수능 날 아니 여러분 뭐 다 내년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시험 보는 부정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먹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세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아. 알겠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나머지 문제 볼게요. 자, 3번 갑니다. 1번 갑니다. 1번. 자, 윗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1번에 약을 두 종류 이상 함께 복용하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그치? 맞아 문제 있었고요. 자, 이번에 약은 생체의 신경자극이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맞죠? 그치? 리간드에 기능하면서 신경자극이나 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3번에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과 유해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그렇지? 리간드 대신에 수용체랑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4번에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여 생체의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고요. 5번에 약은 생체의 대사 과정에 작용하는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죽게 할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대사작용에 과정하는 물질이 뭡니까? 거짓말 좀 할게요.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이 뭐야? 자, 그쵸. 이 글에서 하나밖에 없었어. 원래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엽산. 맞죠? 엽산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엽산을 생성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엽산을 제거하는 거랑 엽산을 생성 못하게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맞죠? 그치? 마찬가지 병원체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자, 박테리아가 뭐 필요하다고 엽산이 필요해. 그치? 근데 그걸 못 만들게 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지. 맞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5번이다.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기억은 설파제, 니은은 뉴클레오 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 자, 1번 선지 갑니다. 기억은 생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 약효를 발휘한다. 맞아요. 설파제가 몸에 흡수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PAB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설파닐 아마이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번 맞는 설명이고 2번에 기억은 병원체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의 생성을 방해하여 병원체 사멸을 유도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3번에 니은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DNA 복제 과정에 개입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4번에 기억과 니은 모두 병원체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의 차이를 활용한다. 자, 맞아요. 자, 설파제는 인간은 엽산을 섭취하지만 박테리 뭐가 되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항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그치?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세포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박테리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바이러스 뭐 한다고 했다? 기생해야 돼요. 맞죠? 그치? 그래서 DNA 복제해야 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 영향을 받고 5번에 기억과 니은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한 병원체 학살을 억제한다는데 어때요? 자, 마찬가지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뭡니까? 뭡니까? 엽산이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엽산과 관련된 건 뭐만 해당합니까? 기억만 해당해요. 맞죠? 그치? 니은은 뭡니까? 자,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거죠. 그쵸? DNA 복제 과정을 못하게 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자, 보기는 항우울제의 작용을 이야기한 그림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에 보통 가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나에 작용한 후 다시 가로 재흡수되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에 SNRI 항우울제는 나에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다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자, 아까 말했죠. 우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울하지 않으려면은 연접 틈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2번은 나의 지속적으로 흡수돼 버린대요. 맞죠,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달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 3번에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다해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맞고요. 4번에 다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면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져서 내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번에 항우울제는 가나 나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울증이 발현되는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겠죠.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기 볼게. 생체의 리간드인 히스타민은 알레르기와 염증의 발생, 위산분비 등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히스타민 약으로 개발된 메피라민은 알레르기와 염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위산분비 조절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자들은 히스타민과 친화성을 갖는 두 종류 이상의 수용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위산분비를 조절하는 새 항히스타민 약을 개발했다. 1번에 새 항히스타민 약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 및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모두와 친화성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것이다. 맞죠, 그치?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위산 분비랑도 결합이 되겠지. 이번에 메피라민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보다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더 높을 겁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위산 분비에는 위산 분비 조절에 효과가 없었던 거고. 3번에 메피라민과 생항히스타민 약은 모두 히스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을 하겠죠, 그쵸? 4번에 메피라민과 새항히스타민 약은 모두 생체에서의 위산분비 조절을 1차적 약으로 갈 것이다. 아닙니다. 위산분비와 관련된 건 뭡니까? 새항히스타민 약, 그쵸? 메피라민이 효과가 없어서 약을 만든 거야.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5번에 새항히스타민 약은 메피라민보다 위산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질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있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 마찬가지 뒤에는 여러분, 그리고 그 백사 쪽에 보시면은 그 거기도 선생님이 아래에다가 다 어휘 뜻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테스트는 안 볼 거지만 그래도 좀 얘도 좀 봐주세요. 알겠죠, 그치? 그럼 나중에 또 도움이 되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 잠깐만, 거의 뭐 몇 쪽 보냐면은 107쪽 107쪽. 이게 좀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 107쪽에 글씨가 조금 작죠? 미안해요. 요게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생명 교과서, 그다음에 사실은 선생님 고2 이제 독서 교과서 있는데 거기 있는 걸 가져왔는데, 자, 마찬가지야. 그 연접 틈이고요. 위에가 전 연접이고요. 아래가 이제 후 연접이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뭐가 있다고 했어? 소포체가 있다고 했지. 맨 끝에, 그치? 그래서 위에서 지금 어때요? 찌직하면서 뭐가 옵니까? 전기 신호 오지? 맞죠, 그치? 그럼 스포츠에 있던 그런 신경전달 물질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튀어나와. 맞죠, 그치? 그러면은 뒤에 있는 후연접에 있는 그 수용체를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거기 조금씩 잠깐 볼게. 신경전달 물질의 전달 과정인 정보 전달 과정인데,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인접틈 등으로 방출이 돼요. 맞죠? 소포체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왔지. 그 다음 두 번째,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이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도달을 해요. 오케이? 중간에 틈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신경전달 물질이 특정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온 통로가 열려. 그러면 이온 통로를 통해서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온다. 그러면 신경세포가 흥분, 양이온이 들어오면 흥분하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들어오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약간 이제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도 약간 기분이 억제돼 있겠지, 그치? 약간은 이제 양이온 넣어서 이제 흥분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너무 흥분된 사람도 있잖아, 맞죠? 그 사람들 약 먹여서 좀 억제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걸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정리한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114쪽인데,
오케이. 또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얘는 기술지문이야 이제 기술지문.